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큐레이터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은 엘 그레코의 작품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입니다. 이 그림을 소개하기 전에 이 작품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서양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화가들은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양식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엘 그레코만큼 특이한 개성을 보여준 화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엘 그레코의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콜플로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태어났어요. 엘 그레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활동할 때 얻은 별명이에요.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죠. 남들은 엘 그레코로 불렀지만 화가 자신은 항상 본명 도메니코스 테오토콜플로스를 그림에 그리스 문자로 적어서 서명했어요. 그는 이탈리아에서 훈련을 받았고 스페인에서 활동하며 명성을 얻었어요. 그의 작품에는 이 세 나라의 역사, 문화적 환경과 1520년대 이후 주류 전통이자 규범이 되어버린 르네상스 미술 반자연주의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매너리즘 양식을 사용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천재 화가들이 대거 등장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미술 양식은 완벽의 정점에 있었어요. 거장들의 방식을 답습할 뿐 후배 화가들은 미술을 발전시킬 어떠한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매너리즘을 느낀 몇몇 화가들은 뭔가 새로움을 찾아 나섰고 빠른 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엘 그레코는 매너리즘 화가 중 한 명이었어요.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주로 활동하며 종교화와 초상을 주로 그렸어요. 베네치아 회화에서 영향을 받아 그림에서 보이는 대담하고 화려한 색채, 극적인 빛의 효과, 길게 늘어진 인체와 신비하고 기이한 배경은 매너리즘 화가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당시 이탈리아 미술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피렌체의 화가들은 완벽한 아름다움의 이데알을 구현하기 위해 내적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언제나 색채와 빛을 염두에 두었어요.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의미가 여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럼 그의 대표작을 살펴볼까요? 엘 그레코의 대표작으로는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 톨레도의 풍경, 목자들의 경배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입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산토 토메 성당에 있는데요. 이 귀한 작품 보려고 한참을 걸어서 잠깐 작품 설명 듣고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서 눈과 귀로만 찰나만큼만 감상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매우 귀한 작품이니 잘 들어보세요. 오르가스 백작의 매작은 중세의 인물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 날 벌어진 전설에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산토 토메 성당에 안치된 그의 무덤 위에 그려져 있어요. 그림의 위쪽은 천상을 그렸고요. 아래쪽은 지상으로 나뉘어서 그렸어요. 천상의 인물은 왜곡된 비례로 영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반종교개혁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려진 이 그림은 본래 톨레도의 산토토메 교회에서 거행되었던 스페인 귀족의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는데요. 그 착상이 놀랍도록 기발합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르가스는 신앙심이 강하고 자비로웠던 사람이라서 신이 그의 장례식에서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 스테파누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백작의 시신을 안장하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심판관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로 백작의 영혼을 인도할 천사의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작품 위쪽 왼쪽에 성모 마리아와 그 반대편의 세례 요한은 이제 막 숨을 거둔 영혼을 받아들이고 신비의 자비를 중재하고자 합니다. 실제 오르가스 백작이 죽은 것은 14세기의 일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6세기에 그려진 것이라서 지상의 장례 참석자들에게는 최신의 옷을 입혀 동시대 사건처럼 그렸어요. 확실하게 신원이 파악되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대부분의 조문객은 실제 인물의 초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상의 왼쪽에 있는 젊은 성자 성 스테파누스의 뒤쪽에서 화면 바깥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인물,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엘 그레코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성자의 앞쪽에 있는 어린 소녀는 엘 그레코의 아들인 조르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르주는 손가락으로 기적의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기에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화가가 자신과 아들을 왜 그림 속에 그려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반박하기 위해 자애와 선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엘 그레코는 1577년에 톨레도에 정착을 하였는데요. 산토 토메는 그 지역 교구 교회였어요. 엘 그레코는 이 교회가 길고 지루한 법정 분쟁에서 이긴 후 1586년에 이 그림을 그리도록 의뢰받았어요.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르가스는 자신의 뜻에 따라 14세기에 이 교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그의 후손들은 기부를 중단하려고 했어요. 결국 후손들이 패소하게 되었고 승소한 교회 측에서 기념으로 산토토메의 성직자들은 기부자인 오르가스의 명예를 기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림에서 오르가스의 시신을 안치하는 두 성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그가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에 땅을 기부하며 성 스테파누스에게 봉헌할 것을 당부한 것을 고려해서 결정되었어요. 이 그림은 백작의 실제 무덤 위에 걸 예정이었기에 실제 그림이 걸리게 될 장소와 맞아 떨어지도록 구도를 설정하였어요. 그림은 성자의 실제로 그 시신을 묻은 곳에 내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주류였던 엘 그레코, 이름도 별명으로 불리는 그리스 사람, 그는 사후 반고흐처럼 재평가되어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 현대 미술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13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로서는 도서관만큼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도 있었어요. 메모를 보면 과학적,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엘 그레코의 말에 따르면 인체의 비례는 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가의 주관에 맡겨져야 한다. 회화는 뛰어난 시작품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회화는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주류였던 반고흐, 엘 그레코, 이 화가들을 보면 사후에 재평가되어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가볼게요.